엄마, 진짜 오늘만이야. 오후 3시 40분 예약인데 손엔 하원 가방 3개. 어차피 장모님은 집에 계시잖아요. 내일은 내가 못 가. 병원 가야 해. 두 분이 부모잖아요. 가방 3개 앞에서 딸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렇게 순자가 처음으로 못한다 고 말하기까지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 시작은 월요일 오후 3시 40분 성산 정형외과 예약 문자였습니다. 순자는 오후 3시가 조금 넘어 손가방을 현관 옆에 세워두었습니다. 반쯤 열린 지퍼 사이로 접은 손수건과 얇은 지갑이 보였습니다. 식탁 끝에는 흰 약봉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약봉지를 잠깐 보다가 가방 안에 넣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날 순자가 먼저 가려던 곳은 초등학교가 아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병원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40분 성산 정형외과 진료 예약. 순자는 한 손으로 허리를 짚고 신발장 앞에 섰습니다. 아침부터 허리 아래가 묵직했습니다. 오래 서 있으면 다리까지 저려왔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병원에 가서 주사라도 맞고 와야겠다고 생각했죠. 운동화 뒤축에 발을 넣으려던 순간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딸 미정이었습니다. 순자는 화면을 보자마자 숨부터 작게 내쉬었습니다. 엄마, 어디야? 전화기 너머로 회사 복도 소리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집이지. 엄마, 오늘만 애들 먼저 좀 부탁해. 순자는 신발장 앞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오늘 병원 간다고 했잖아. 아는데 회의가 갑자기 잡혔어. 미정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 현관에 가방 3개 챙겨놨어. 서윤이 학원 파일만 봐주고 민준이 물병도 좀 확인해줘. 순자는 신발장 앞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파란 파일 끝이 가방 입구에 걸려 있었고 물병 겉에는 아직 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셋째 여벌옷 봉투도 손잡이 밖으로 조금 나와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만이야. 오늘만. 순자는 그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아이가 열났던 날에도 준비물 사진이 늦게 온 날에도 미정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현관 옆 손가방을 한번 보았습니다. 병원에 들고 가려고 세워둔 가방이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갈게. 전화기 너머에서 미정이 바로 숨을 놓았습니다. 고마워, 엄마. 사람 부르면 우리 진짜 감당 안 돼. 그 말 뒤로 문 여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회의 들어가야 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자는 꺼진 화면을 잠깐 내려다보았습니다. 사람 부르면 그 말이 귓속에 조금 남았습니다. 순자는 성산 정형외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3시 40분 예약한 박순자인데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짧게 이어졌습니다. 예약 변경이세요? 예,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서요. 이번 달에 3번째 변경이세요. 접수 직원은 그저 화면을 읽듯 말했습니다. 나무라는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순자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기 끝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오늘 예약은 취소해 드릴게요. 순자는 냉장고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아이 셋 시간표가 작은 자석 밑에 눌려 있었습니다. 빨간 동그라미 없는 칸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칸을 보다가 다시 고개를 내렸습니다. 예, 일단 취소만 해주세요. 전화를 끊자 병원 문자가 다시 보였습니다. 순자는 오후 3시 40분 알림을 지웠습니다. 화면이 잠깐 비었습니다. 잠시 뒤 미정이 보낸 준비물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순자는 화면을 켠 채 한참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 준비물 이름이 작은 글씨로 빽빽했습니다. 병원에 들고 가려던 손가방은 아직 식탁 옆에 있었습니다. 반쯤 열린 지퍼 사이로 접은 손수건 끝이 조금 나와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가방을 닫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야 손가방을 두고 나온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딸집 현관에 들르자 신발장 아래에는 아이들 하원 가방 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파란 파일 끝이 가방 입구에 걸려 있었고 물병 겉에는 아직 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셋째 여벌옷 봉투도 손잡이 밖으로 조금 나와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가방 3개를 들고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잠깐 숨을 고른 뒤 순자는 그대로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는 낮은 햇빛이 길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야 손가방을 두고 나온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준비물 사진이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내 병원보다 아이들 준비물을 먼저 보게 됐을까? 다음 날 화요일 순자는 먼저 딸 집 현관에 들렀습니다. 신발장 아래에는 미정이 챙겨둔 아이들 하원 가방 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가방들을 들고 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갔습니다. 정문 옆 나무 그늘은 짧았고 아이들 가방은 순자의 발끝에 닿아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먼저 나왔습니다. 파일을 가슴에 꼭 안은 채였습니다. 할머니, 나 오늘 늦으면 안 돼. 알아, 학원 가야지. 순자는 서윤이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가방 끈이 손등의 파스를 스쳤습니다. 민준이는 운동장 쪽에서 뛰어나오다가 순자 앞에서 속도를 줄였습니다. 할머니, 물병 새서 젖었어. 순자는 민준이 손에 들린 물병을 보았습니다. 물기가 손등까지 번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먼저 서윤이를 학원 건물 앞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서윤이는 유리문 앞에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할머니, 끝나면 바로 와야 돼. 알아, 시간 맞춰 올게. 순자는 그렇게 말하고 민준이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어린이집 앞에 도착했을 때 하윤이는 순자를 보자마자 팔을 올렸습니다. 안아줘. 순자는 잠깐 허리를 세웠습니다. 한쪽 어깨에는 서윤이 가방이 걸려 있었고 다른 손에는 민준이 물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윤이 겉옷까지 팔에 걸리자 손목이 먼저 내려앉았습니다. 하윤아, 할머니 허리가 오늘 좀 그래. 하윤이는 입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조금만. 순자는 결국 무릎을 굽혀 하윤이를 받았습니다. 허리 아래가 짧게 굳었습니다. 그래도 일어섰습니다. 그때 미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하윤이 코가 좀 막힌데 소아과 좀 들러줄 수 있어? 순자는 잠깐 대답을 못했습니다. 지금 바로 가면 돼? 응, 미안해. 나 회의가 안 끝나. 전화기 너머 누가 미정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들렸습니다. 미정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나 진짜 못 빠져. 전화는 짧게 끊겼습니다. 순자는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윤이는 순자의 목에 팔을 감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젖은 물병을 들고 순자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순자는 허리를 한번 펴보려다 그대로 아이들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해맑은 소아 청소년과 대기실 의자에 앉아 하윤이는 순자의 무릎에 기대 앉았습니다. 민준이는 젖은 물병을 발밑에 내려놓고 순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접수대 앞에서 순자는 보호자 이름칸을 보았습니다. 잠깐 펜끝이 멈췄습니다. 보호자. 순자는 그 2 글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이름을 적었습니다. 박순자. 글씨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진료를 기다리는 사이 미정에게서 메시지가 하나 더 왔습니다. 엄마, 혹시 끝나면 애들 저녁도 좀 부탁해. 나 오늘 조금 늦어질 것 같아. 순자는 화면을 켠 채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하윤이가 순자 무릎 위로 더 기대어 왔습니다. 순자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소아과와 약국을 돌고 나니 밖은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순자는 다시 학원 앞으로 갔습니다. 서윤이는 유리문 안쪽에서 파일을 안고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늦은 줄 알았어. 안 늦었어, 가자. 순자는 그렇게 말하고 서윤이 가방까지 받아들었습니다. 딸 집 현관에 들어섰을 때 아이들 가방이 순자의 발밑에 하나씩 내려왔습니다. 순자는 곧장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침에 남은 국 냄비가 가스레인지 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순자는 불을 켜고 국을 데웠습니다. 서윤이가 숙제장 위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밥 먹고 가. 너희 먹는 것만 보고. 순자는 국그릇을 아이들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자기 숟가락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저녁이 다 차려진 뒤에야 들어왔습니다. 도윤도 함께였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미정은 외투도 벗기 전에 식탁 위를 먼저 보았습니다. 엄마, 진짜 고마워. 순자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현관 쪽에 놓인 가방들을 보고 아이들 밥상을 한번 보았습니다. 병원까지 다녀오신 거예요? 미정은 하윤이 이마를 짚었습니다. 이러다 엄마 너무 힘들겠다. 도윤은 소파에 앉으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미정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럼 하원 도움이라도 알아봐야 하나? 도윤은 그 말에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아이 셋 조건을 넣자 처음에는 하원 비용만 떴습니다. 거기에 학원 이동과 병원 동행을 더하자 화면 아래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월 180만 원. 도윤은 그 숫자를 잠깐 보다가 바로 화면을 껐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계셔서 다행이네. 순자는 국자 손잡이를 잡은 채 멈췄습니다. 식탁 쪽 말소리가 잠깐 끊겼습니다. 미정은 도윤을 보았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국자를 내려놓고 싱크대 앞에 돌아섰습니다. 물을 틀자 따뜻한 물이 손등에 파스 가장자리를 적셨습니다. 미정은 그제야 순자의 굽은 등을 보았습니다. 엄마, 많이 힘들었지? 순자는 대답 대신 싱크대 안의 그릇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집에 돌아와 현관 옆에 앉았습니다. 어제 꺼내두었던 병원 손가방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반쯤 열린 지퍼 사이로 접은 손수건 끝이 조금 나와 있었습니다. 순자는 휴대폰을 켰습니다. 어제 지운 오후 3시 40분 알림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빈 화면을 잠깐 보다가 다시 껐습니다. 수요일 오후 순자는 민준이 손을 잡고 학원 앞 계단에 섰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던 계단이 그날따라 높아 보였습니다. 민준이는 물병 끈을 흔들며 먼저 올라가려 했습니다. 순자는 한 계단을 따라 올라가다가 발을 멈췄습니다. 허리 아래가 순간적으로 굳어 다음 계단으로 발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돌아보았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 순자는 난간을 잡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야, 신발끈 좀 보려고. 신발끈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아이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조금 더 오래 고개를 숙였죠. 민준이를 학원 안으로 들여보내고 나서야 순자에게 1시간 남짓한 틈이 생겼습니다.
순자는 잠깐 길가에 서서 휴대폰을 켰습니다. 성산 정형외과 번호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순자는 전화를 눌렀습니다. 성산 정형외과입니다. 접수 직원의 목소리가 들리자 순자는 난간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박순자인데요. 월요일에 취소한 예약 다시 잡을 수 있을까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후 3시 40분 가능하세요? 순자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요일, 서윤이 학원과 민준이 태권도, 하윤이 소아과 시간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순자는 난간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예, 그날로 해주세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3시 40분으로 잡아드릴게요. 순자는 그 말을 한 번 더 들었습니다. 예. 휴대폰에는 미정이 보낸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하윤이 미술 앞치마도 좀 봐줘. 순자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오는 쪽만 바라보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것은 밤이 다 되어서였습니다. 작은 부엌에는 냉장고 모터 소리만 낮게 돌고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에는 아이셋 시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칸마다 학원 이름과 소아과, 시간, 준비물 메모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 순자는 식탁 서랍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메모지 위에 천천히 적었습니다. 성산 정형외과, 다음 주 수요일 오후 3시 40분. 순자는 그 메모지를 손에 든 채 냉장고 앞에 섰습니다. 아이들 시간표는 이미 냉장고 문을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석 아래에 눌린 종이들 사이로 지난주 준비물 메모까지 겹쳐 있었습니다. 시간표 한 귀퉁이 아래에도 아이들 일정이 있었습니다. 순자는 병원 예약 메모를 붙이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침에 먹지 못한 약봉지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약봉지를 식탁 안쪽으로 밀어 놓았습니다. 순자는 의자에 앉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한참 뒤에야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 몸은 누가 봐주나. 부엌 안은 조용했습니다. 대답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순자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병원 예약 메모를 식탁 위에 펴두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후, 순자는 그 시간을 휴대폰 달력에서 다시 눌러보았습니다.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밤 순자는 처음으로 자기 시간을 비워두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들 시간표 사이에 자기 이름을 넣어야 했습니다. 목요일 아침 순자는 부엌 식탁에 병원 예약 메모를 펴두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후 아이들 시간표 사이에서 겨우 비어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종이를 앞에 두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휴대폰을 쥔 손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3번 울린 뒤에 받았습니다. 엄마, 나 지금 회의 들어가기 전이야. 전화기 너머로 복도 걸음소리와 엘리베이터 알림음이 섞여 들렸습니다. 순자는 식탁 모서리를 손끝으로 짚었습니다. 미정아. 응, 왜? 다음 주 수요일 하루만 내가 하원 좀 해줄 수 있니? 전화기 너머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순자는 그 정적 동안 병원 예약 메모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엄마, 다음 주 수요일? 응. 그날 나 오전부터 인사평가 회의 있어. 미정의 말이 다시 빨라졌습니다. 서윤이는 영어학원 가야 하고 민준이는 태권도 끝나고 바로 숙제 봐야 해. 순자는 종이 위에 적힌 병원 시간을 보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숨도 제대로 고르지 못한 채 아이들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하윤이도 그날 소아과
다시 가야 할 수도 있어. 순자는 오래 참은 말을 낮게 꺼냈습니다. 나도 병원 가야 해. 알아, 엄마. 미정은 그렇게 말하고도 바로 다음 말을 붙였습니다. 내가 한번 알아볼게. 근데 그날은 진짜 어렵긴 해. 순자는 병원 예약 메모 모서리를 손끝으로 눌렀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다시 반듯하게 펴두었습니다. 미정 뒤쪽에서 누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엄마, 나 들어가야 해. 저녁에 다시 얘기하자.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자는 병원 예약 메모를 접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다시 딸 집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아이들 신발이 신발장 앞에 흩어져 있었고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낮게 흘렀습니다. 미정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가방을 내려놓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냄비에 국을 올리고 나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미정이 먼저 들어왔고 도윤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외투 소매를 걷던 미정이 순자를 보았습니다. 엄마, 아까 말한 수요일 말인데. 순자는 가스불을 줄였습니다. 응. 회사에 말해봤는데 그날은 진짜 빠지기 어려워. 순자는 식탁 끝에 밀려난 병원 예약 메모를 보았습니다. 아침에 반듯하던 종이 모서리가 조금 접혀 있었습니다. 그때 거실 소파에서 도윤이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장모님 병원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순자는 고개만 돌렸습니다. 그럼 제가 용돈을 좀 더 드릴까요? 미정이 남편을 한번 보았습니다. 순자는 국자에서 손을 씁니다. 가스불 위에서 국만 조용히 끓고 있었습니다. 돈 얘기가 아니야. 순자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고생하시니까 조금 더 챙겨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미정이 가방을 식탁 의자에 걸며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애들 아빠도 그런 뜻은 아니야. 순자는 미정을 보았습니다. 미정은 남편을 한번 보고 순자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엄마도 알잖아. 우리 둘 다 회사 빠지기 어려운 거. 순자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국이 끓어오르는 소리만 부엌 안에 작게 찼습니다. 서윤이가 방에서 나와 식탁 옆에 섰습니다. 할머니, 밥 다 됐어? 순자는 아이 쪽으로 얼굴을 돌렸습니다. 응, 금방 먹자. 그 말은 평소처럼 나왔습니다. 하지만 밥그릇을 꺼내던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아이들은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정은 싱크대 앞에 잠깐 서 있다가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엄마, 그럼 수요일은 일단 해주고 다른 날 병원 잡으면 안 돼? 순자는 냉장고 앞에 붙은 아이들 시간표를 보았습니다. 수요일 칸에는 하원 시간과 학원 시간이 이미 적혀 있었습니다. 휴대폰에는 성산 정형외과 예약 시간이 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후 3시 40분. 순자는 그 문자를 지우지 못하고 화면만 껐습니다. 식탁 끝에는 아침에 순자가 조심스럽게 펴두었던 병원 예약 메모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종이를 묻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한참 동안 불 꺼진 휴대폰만 쥐고 있었습니다. 주말 저녁 순자는 딸 집 주방에서 미역국 냄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셋째 하윤이 생일이었습니다. 아이 생일상만큼은 그냥 넘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손이 바빴습니다. 갈비는 냄비 안에서 익어갔고 식탁 가운데에는 잡채 접시가 놓였습니다. 미역국 냄새는 거실까지 천천히 번졌습니다. 허리가 묵직할 때마다 순자는 싱크대 모서리를 잠깐 짚었습니다. 그래도 불을 끄지는 않았습니다. 하윤이는 분홍색 머리핀을 꽂고 식탁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할머니, 케이크 언제 해? 밥 먹고 해야지.
순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거실 천장 쪽에는 풍선 몇 개가 붙어 있었고 현관 쪽에서는 아이들 신발 소리가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잠시 뒤 도윤의 부모가 들어왔습니다. 도윤의 아버지 최강식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식탁 쪽을 보았습니다. 아이고, 상이 아주 푸짐하네. 도윤의 어머니 이목자는 과일 봉투를 식탁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사돈 어른이 다 하셨나 봐요. 순자는 대답 대신 국그릇을 놓았습니다. 국물이 식지 않게 하려고 마지막까지 국자를 들고 있었죠. 미정의 이모 정례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좁은 거실은 금세 사람 목소리로 찼습니다. 민준이는 갈비 냄새가 난다며 식탁 가까이 앉았고 서윤이는 말없이 물컵을 나누어 놓았습니다. 서윤아, 고맙다. 순자가 작게 말하자 서윤이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고 나서야 순자는 의자 끝에 겨우 걸터 앉았습니다. 앞치마는 그대로 두른 채였습니다. 도윤은 식탁 가운데를 보며 웃었습니다. 장모님, 이걸 다 혼자 하셨어요? 애 생일인데 뭐. 순자는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그때 이목자가 순자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사돈 어른이 가까이 계시니 며느리가 든든하겠어요. 순자는 젓가락을 들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미정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네, 엄마가 많이 도와주시죠. 도윤은 그 말을 받아 가볍게 웃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는 정도가 아니죠. 사람들이 도윤을 보았습니다. 도윤은 물컵을 들고 목을 축였습니다. 도윤은 물컵을 내려놓고 입가만 조금 올렸습니다. 장모님은 어차피 할 일 없잖아요. 순자의 손끝이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젓가락 끝이 접시 가장자리에 가볍게 닿았습니다. 식탁이 말소리가 얇아지더니 잠깐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바로 웃었습니다. 아니, 제 말은 장모님이 계셔서 저희가 정말 든든하다는 뜻이에요. 최강식은 헛기침을 했습니다. 이목자는 순자 쪽을 보다가 다시 접시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정례 이모는 입술을 한번 다물었습니다. 미정은 남편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 순자를 보지 않고 자기 앞 물컵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순자는 그 물컵을 보았습니다. 잔 안의 물이 조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끝내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물컵 내려놓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도윤은 분위기를 풀려는 듯 하윤이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윤아, 케이크초 몇 개 꽂을까? 하윤이는 손가락 5개를 펴보였습니다. 아이만 웃었습니다. 어른들은 그 웃음을 따라가려 했습니다. 순자는 젓가락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내려놓으면 손이 떨리는 게 보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젓가락을 쥔 손을 식탁 아래로 조금 내렸습니다. 앞치마 끈이 손가락에 감겼습니다. 순자는 그것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미역국은 아직 따뜻했습니다. 순자 앞 국그릇에서는 김이 거의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목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돈 어른, 어서 드세요. 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드세요. 목소리는 평소처럼 나왔습니다. 서윤이는 그때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작은 소리가 식탁 위에 닿았습니다. 아이의 눈이 순자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순자는 서윤이와 눈이 마주치자 얼른 웃어 보였습니다. 왜 잡채 맛없어? 서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 짧은 대답 뒤로 아이는 다시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케이크초에 불이 붙고 사람들이 생일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윤이는 박수를 치며 좋아했습니다. 순자도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소리가 목 안쪽에서 자꾸 걸렸지만 아이 생일상에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불이 꺼지고 거실 조명이 다시 밝아졌습니다. 도윤의 말이 지나간 뒤에도 식탁은 다시 움직였습니다. 누군가는 케이크 칼을 찾았고 누군가는 빈 접시를 순자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목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이거 어디다 둘까요? 순자는 그 접시를 받아 싱크대 옆에 두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앞치마 끈은 허리에 묶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앉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하윤이 접시에 케이크를 올려주고 민준이 앞에 포크를 놓아주었습니다. 이목자가 과일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사돈어른, 이것도 좀 담아주실래요? 순자는 봉투를 받아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는 도윤이 하윤이를 무릎에 앉히고 웃었습니다. 최강식은 과일 접시를 앞으로 당겼고 이목자는 미정에게 회사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조금 전 식탁 위의 일을 다시 꺼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순자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았습니다. 도마 위 칼소리와 거실 웃음소리가 섞였습니다. 서윤이만 식탁 끝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부엌 쪽에 가 있었습니다. 부엌 쪽에서 순자도 거실을 한번 보았습니다. 하윤이 입가에 크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짧게 숨을 쉬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미정은 빈 접시를 싱크대로 옮겼습니다. 엄마, 오늘 너무 고생했어. 순자는 접시를 받으려던 손을 잠깐 멈췄습니다. 순자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내 생일인데. 그렇게 말하고 나니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돈들은 거실에서 자리를 정리했고 도윤은 텔레비전 채널을 돌렸습니다. 집안은 다시 평범한 생일 저녁처럼 보였습니다. 순자는 앞치마 끝을 손끝으로 한번 쥐었습니다. 앞치마는 아침부터 허리에 묶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설거지통 앞에 서서 물을 틀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손등을 지나갔습니다. 손끝 떨림은 잘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사람들이 다시 웃었습니다. 순자는 그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싱크대 옆에는 아이들 하원 가방 3개가 기대어 있었습니다. 물 묻은 손으로 앞치마 끝을 쥐는 동안에도 순자는 그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앞치마 끝을 쥔 채 한참 물소리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날 순자는 처음으로 내일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자 손등에 붙인 파스 끝이 조금 들떠 있었습니다. 전날 식탁에서 들은 말은 아직 귀에 남아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어차피 할 일 없잖아요. 순자는 물컵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화가 나기보다 손끝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순자는 딸 집 현관에 들렀습니다. 신발장 아래에는 아이들 하원 가방 3개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가방들을 주방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가방을 열어 식탁 위에 아이들 물건을 꺼내 놓았습니다. 구겨진 학원 파일과 물기 마른 물병, 접힌 여벌옷 봉투가 한자리에 놓였습니다. 순자는 파일 끝을 안쪽으로 밀고 물병 뚜껑만 한 번 더 잠갔습니다. 여벌옷 봉투는 밖에서 바로 보이도록 가방 위쪽에 넣었습니다. 늘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손이 빠르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가방을 닫지 않은 채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내고 맨 위에 아이들 이름을 적었습니다. 서윤이 이름 옆에는 학원 연락처를 적고 민준이 이름 아래에는 담임 번호와 해열제주의 문구를 눌러 썼습니다. 하윤이 이름 밑에는 우유를 많이 마시면 배가 아프다고 적었습니다. 하윤이 약봉투와 소화과 번호는 첫째 가방 앞주머니, 마지막 줄은 그렇게 남겼습니다. 순자는 글씨를 다 쓰고 나서도 종이를 바로 접지 않았습니다. 혹시 빠진 것이 있나 아이들 이름을
천천히 다시 읽었습니다. 점심 무렵 순자는 성산 정형외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접수 직원 목소리가 들리자 순자는 허리를 조금 폈습니다. 박순자인데요. 이번 수요일 오후 3시 40분 예약 맞죠?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예, 수요일 오후 3시 40분 맞으세요. 순자는 식탁 위에 열린 가방 3개를 보았습니다. 잠깐 대답이 늦었습니다. 예, 이번에는 꼭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휴대폰을 한동안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서윤이가 학원에서 돌아왔습니다. 순자는 아이 앞에 귤 몇 쪽을 놓아주고 다시 메모를 접었습니다. 서윤이는 물컵을 들다가 할머니 손등을 보았습니다. 할머니, 또 아파? 순자는 손등을 슬쩍 뒤로 뺐습니다. 파스가 떨어졌네.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순자는 서윤이 얼굴을 보았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내일까지만 챙기면 돼. 서윤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다가 문 앞에서 한 번 더 할머니 쪽을 보았습니다. 순자는 서윤이가 들어간 문 쪽을 잠깐 더 보았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순자는 메모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종이에는 아이들 이름이 차례로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하윤이 약봉투와 소화과 번호를 첫째 가방 앞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연락처와 알레르기 메모는 접어서 그 옆에 끼웠습니다. 종이가 밖으로 빠지지 않게 지퍼를 반쯤 닫았습니다. 아이들 것과 연락처 메모가 모두 가방 안에 들어간 뒤에야 순자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잠깐 앉았을 뿐인데 허리 아래가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순자는 한동안 열린 가방을 그대로 보았습니다. 손은 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자 순자는 현관불을 켰습니다. 신발장 아래를 비워두고 가방 3개를 문 쪽으로 나란히 세웠습니다. 손잡이가 서로 겹치지 않게 조금씩 벌려두었습니다. 내일도 아이들은 데리러 갈 것입니다. 집 안으로 들여보내는 것까지 거기까지였습니다. 아이들 것은 다 챙겨두었습니다. 이제 순자 차례만 남아 있었습니다. 화요일 저녁 순자는 아이 셋을 데리고 딸 집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서윤이 학원 파일은 첫째 가방에 그대로 있었고 민준이 물병은 둘째 가방 옆주머니에 꽂혀 있었습니다. 하윤이 약봉투와 여벌옷 봉투는 셋째 가방 앞주머니에 들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현관 안쪽에 가방 3개를 하나씩 내려놓았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가방 손잡이가 바닥에 닿는 소리가 작게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은 평소처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윤이는 숙제장을 꺼냈고 민준이는 물병을 식탁 끝에 세워 놓았습니다. 하윤이는 케이크 남은 거 먹고 싶다고 조르며 순자 치맛자락을 잡았습니다. 순자는 아이들 말을 하나씩 들었습니다. 대답도 평소처럼 했습니다. 저녁이 다 차려질 무렵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미정이 먼저 들어왔고 도윤도 함께였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미정은 외투도 벗기 전에 식탁과 현관 쪽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도윤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거실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왔어? 응. 미정은 그제야 순자의 손을 보았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엄마, 왜 가방을 거기다 둬? 순자는 첫째 가방 앞주머니에서 접어둔 메모를 꺼냈습니다. 여기 연락처 적어놨어. 미정이 종이를 받았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윤이 학원 번호, 민준이 담임 번호, 하윤이 약봉투랑 소화과 번호. 미정의 눈이 종이 위를 빠르게 내려갔습니다. 해열제 먹이면 민준이는 속이 불편해져. 하윤이는 우유 많이 마시면 배 아프고
미정의 눈이 종이 위를 빠르게 내려갔습니다. 엄마, 이걸 왜 지금 줘? 순자는 현관 안쪽에 놓인 가방 3개를 보았습니다. 내일은 내가 못 가. 미정의 손이 종이 위에서 멈췄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가 아니야. 순자는 미정을 보았습니다. 병원 가야 해. 미정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말을 끊지 않고 이어갔습니다. 앞으로 하원은 너희가 맡아. 집안 소리가 한순간 멈췄습니다. 서윤이는 현관 옆에 서서 순자를 보았습니다. 순자는 아이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서윤아. 응. 할머니가 너희 싫어서 이러는 거 아니야. 서윤이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못했습니다. 순자는 아이 얼굴을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병원 좀 다녀와야 해. 도윤은 처음엔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장모님,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순자는 도윤을 보았습니다. 농담 아니네. 도윤은 현관에 놓인 가방 3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갑자기 그러시면 저희는 어떡합니까? 순자는 도윤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두 분이 부모잖아요. 도윤의 얼굴에서 말이 사라졌습니다. 미정이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나 다음 주까지 진짜 바빠. 이번 주만이라도 좀 해주면 안 돼?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까지야. 엄마. 하윤이가 문가로 와서 순자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할머니, 내일 안 와? 순자는 허리를 조금 굽혔습니다. 그 동작만으로도 얼굴이 살짝 굳었지만 아이 앞에서는 웃었습니다. 할머니 병원 다녀올게. 그럼 또 와? 순자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보러는 올 거야. 미정은 그 말을 듣고 더 급해졌습니다. 엄마, 그럼 하원은? 학원은? 병원은? 순자는 신발을 신었습니다. 메모에 다 적어놨어. 엄마, 이건 너무 갑작스럽잖아. 순자는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제야 미정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순자는 문을 열기 전 현관 안쪽을 한 번 더 보았습니다. 가방 3개는 바닥에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메모는 미정 손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집 안에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제야 신발을 신었습니다. 미정아. 미정이 울 것 같은 얼굴로 순자를 보았습니다. 나도 이제 내 병원부터 갈 거야. 그 말 뒤에 더 붙이지 않았습니다. 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복도에는 순자의 발소리만 남았습니다. 집안에서는 한동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손에 든 메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서윤이 학원 연락처, 민준이 담임번호, 하윤이 약봉투와 소아과 번호. 글씨는 작고 반듯했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꺼내 하원 도우미 앱을 열어보았습니다. 아이색, 하원, 학원 이동, 병원 동행. 조건을 넣자 화면 아래 숫자가 올라왔습니다. 월 180만 원. 도윤은 그 숫자를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정은 아직 현관을 보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가방 3개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아이들 방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현관 쪽에는 가방 3개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하원 도우미 앱을 다시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월 180만 원이라는 숫자가 아직 두 사람 사이에 남아 있었습니다. 미정은 소파에 앉지도 못하고 식탁 앞에 섰습니다. 순자가 남기고 간 메모가 식탁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윤이 학원 연락처와 민준이 담임번호, 하윤이 소아과 카드 위치, 그리고 약과 우유를 조심하라는 말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는 작았습니다. 그런데 빈칸 없이 차 있었습니다.
미정은 그 종이를 손끝으로 누르다가 첫째 방 쪽을 보았습니다. 서윤이는 아직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방문 틈으로 작은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서윤아, 앉아. 서윤이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은 펼쳐져 있었지만 눈은 책에 가 있지 않았습니다. 미정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늘 할머니가 많이 이상했어? 서윤이는 대답하지 않고 손가락만 만졌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계단 올라갈 때 자주 멈췄어. 미정은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언제? 나 학원 갈 때도 그렇고, 민준이 태권도 데려갈 때도. 서윤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신발끈 본다고 했는데 신발끈 안 풀렸어. 미정은 바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윤이는 책상 위 지우개를 만지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병원 가야 되는 거 맞지? 그 말이 방 안에 오래 남았습니다. 미정은 서윤이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너한테 뭐라고 했어? 내일까지만 챙기면 된다고. 서윤이는 그 말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미정은 숨을 작게 들이마셨습니다. 둘째 민준이도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미정이 방문을 열자 민준이는 이불을 코 밑까지 올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못 자? 민준이는 천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병원은 우리 때문에 못 간 거야?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이는 이불 속에서 손을 꼼지락거렸습니다. 나 소아과 갔을 때 할머니도 약봉지 있었어. 미정은 아이 얼굴을 보았습니다. 무슨 약봉지? 하얀 거, 할머니 거. 민준이는 기억을 더듬듯 천천히 말했습니다. 근데 하윤이 약 먼저 먹였어.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정은 아이 이불 끝을 바로 펴주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하윤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이 입가에는 낮에 먹은 주스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미정은 작은 손을 이불 안으로 넣어 주었습니다. 미정은 방을 나와 식탁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엄마와 나눈 카톡방이 열렸습니다. 검색창에 병원이라고 쳤습니다. 화면에 지난 메시지들이 하나씩 올라왔습니다. 엄마, 오늘 회의가 길어져. 엄마, 오늘만 하윤이 병원 좀. 엄마, 오늘 진짜 안 돼. 그 아래마다 순자의 답장이 있었습니다. 그래, 다녀올게. 알았다. 애들 먼저 챙길게. 미정은 화면을 더 내려보았습니다. 성산 정형외과 예약 바꿨어. 이번 주는 못 가겠네. 다음 주에 가면 되지 뭐. 그런 말들이 달마다 남아 있었습니다. 길게 원망한 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신 미정이 보낸 부탁이 있었고 순자가 뒤로 미룬 오후가 있었습니다. 미정은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도윤은 맞은편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도 화면을 보았습니다. 당신 이거 알고 있었어? 미정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도윤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장모님이 그렇게 아프신 줄은 나도 몰랐어. 미정은 말을 끊었습니다. 몰랐다는 말도 너무 웃기다. 그 말 끝이 떨렸습니다. 아이들이 말한 장면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미정은 손등으로 눈밑을 눌렀지만 손이 쉽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계단 앞에서 신발끈을 보는 척하던 엄마, 아이 약을 먼저 뜯던 엄마, 병원 시간을 미루고도 괜찮다고만 하던 엄마. 그날 밤 미정은 처음으로 가방 3개를 제대로 보았습니다. 현관 바닥에 놓인 가방들은 작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 앞에 무릎을 굽혔습니다. 첫째 가방 손잡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잡이 끝이 닳아 있었습니다. 그 손잡이를 엄마가 9년 동안 잡고 다녔다는 걸 미정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미정은 다른 부분을 엄지로 문지르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미정은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대신 순자가 남긴 메모를 다시 접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곱게 올려두었습니다. 그 밤에 미정이 처음 배운 것은 엄마가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겨우 자기 자리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수요일 오후 순자는 성산정형외과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는 작은 손가방 하나만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들 학원 파일도 물병도 여벌옷 봉투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허전했습니다. 순자는 손가방 손잡이를 괜히 한번 만졌습니다. 접수 직원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박순자님,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순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아팠습니다. 그래도 순자는 진료실 문 앞까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물리치료실 침대에 누웠을 때 얇은 커튼 너머로 다른 어르신들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는 손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커튼 너머 손주 이야기는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병원을 나왔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정이었습니다. 순자는 화면을 한참 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병원 다녀왔어?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응, 지금 나왔어. 많이 아파? 순자는 병원 앞 하늘을 보았습니다. 아픈 건 아픈 거고 다녀오니까 낫네. 전화기 너머가 조용했습니다. 엄마, 오늘 애들은 내가 데려왔어. 그래. 이번 일요일에 애들이랑 갈게. 밥은 우리가 사갈게. 순자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순자는 손가방 안에 약봉지를 먼저 보았습니다. 그래, 와서 같이 먹자. 엄마가 하지 말고. 미정의 말이 급하게 붙었습니다. 내가 사갈게. 진짜로. 순자는 작게 웃었습니다. 알았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순자는 한동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쪽으로 사람들이 지나갔고 병원 자동문은 열렸다 닫히기를 반복했습니다. 순자는 약봉지를 손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순자는 냉장고 앞에 섰습니다. 아이들 시간표가 붙어 있던 자리에는 병원 예약표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다음 진료 예약. 수요일 오후 3시 40분. 순자는 그 종이를 손끝으로 한번 눌렀습니다. 자석은 작았지만 종이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손가방에서 약봉지를 꺼내 식탁 위에 두었습니다. 저녁 무렵 미정이 사진 한 장을 보냈습니다. 서윤이는 학원 가방을 직접 메고 있었고 민준이는 물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윤이는 엄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사진을 오래 보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저녁밥은 한 사람 분량이었습니다. 조금 적게 지은 밥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식탁 한쪽에는 물컵 하나와 약봉지 하나가 놓였습니다. 오랜만에 아주 조용한 저녁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아이 웃음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순자는 그 소리를 그냥 들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천천히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여기는 사연 나누는 평상.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사연 나누는 평상에서 다음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